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기차는 빨라. 빠르면 KF 보라매. KF 보라매는 높아. 높으면 우상혁.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의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존 최강의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보라매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오리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높이뛰기 부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부분에서 최초로 얻은 은메달입니다. 이 두 가지 대사건에 우리가 열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 두 기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보라매가 개발될 수 있었고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혁 선수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상혁 선수의 키는 188cm입니다. 175cm가 우리나라 현재 남성의 평균이므로 평균 남성에 비해서 조금 큰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79년도 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67cm였습니다. 베트남의 남성 평균 키가 168입니다. 이는 1979년의 수치가 아닌 2022년 현재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클까요? 40년 사이 왜 이렇게 평균 신장이 커졌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번에는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의 핵심 부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투기에는 표적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곤충의 더듬이 같은 장비, 즉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스웨덴, 이스라엘 등 세계에서 단 5개의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여 AESA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70년 우리나라에는 지하철도 없었습니다. 이 짧은 세월 속에 어떻게 우리나라는 현대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급격하게 커진 한국 사람의 평균 키처럼 우연일까요? 단지 우리는 운이 좋았을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압도적인 평균 키 차이, 다른 평균 아시아 국가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전투기를 만드는 과학기술 발전의 배경은 바로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제력입니다. 먼저 몇몇 아시아 국가 남성의 평균 키를 살펴봅시다. 한국 175cm입니다. 베트남은 168cm입니다. 필리핀은 얼마일까요? 165cm입니다. 이제 그 국가들의 2021년 기준 국가 경제력 지표 중 하나인 GDP를 봅시다. 한국 약 1.8조 달러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약 4천억 달러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의 평균 키와 GDP 수치는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 국가들이 지난 2016년 브라질리우 올림픽에서 획득한 총 메달 개수를 살펴봅시다. 한국은 금 9개를 포함하여 2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베트남은 단 2개, 필리핀은 겨우 1개만 획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요즘 스포츠는 돈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 훈련 인프라,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많은 스포츠 종목의 코치와 감독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돌풍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을 보십시오. 베트남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우리 한국인 코치단을 영입해서 베트남 축구계에 전례 없는 엄청난 국제적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하면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태극전사들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도 스포츠 경쟁력에 일조하지만 무엇보다 스포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수의 타고난 하드웨어, 즉 희와 같은 신체적 조건이 중요합니다. 선천적 신체적 조건은 외국인 코치를 선임을 하거나 좋은 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시켜도 한계치가 뚜렷하며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희와 같은 신체적 스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들의 부모님, 조부모님부터 시작된 여러 세대에 걸친 충분한 영양 섭취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서 과거부터 쌓아온 경제력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아시아에서 월등한 이유는 꾸준히 경제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은 한국의 경제력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력과 과학 발전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기술력이 없다면 존속하기 힘듦을
일찍이 알고 현실적인 생로를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했으며 현재는 선진국인 이스라엘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시 상태인 이스라엘이 계속 발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비도 GDP 대비 OECD에서 2위나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매년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삼성이 D램을 개발하였으며 90년대에는 우리별, 무궁화 등 많은 위성 등을 발사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LG화학에서 항생제를 개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신약 승인을 받은 세계에서 10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과학 분야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그 결실의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논문의 수입니다. 위 그래프를 통해 공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를 국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6년 공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수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나란히 1, 2등을 하고 있고 한국은 대만에 이어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자료를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6번째로 공학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팔렸던 일본 제품의 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워크맨, TV, 오디오 등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은 제일 알아주는 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일본 제품 구경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탄탄한 경제력에서 비롯된 엄청난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바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일본에게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일까요? 우리나라 최첨단 휴대폰과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만 유독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격차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과학 성장을 돕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픈마인드, 즉 열린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만 이상 국가 중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즉, 어느 누구보다 더 같이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정보의 전파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레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매년 패션이 빨리 바뀌는 국가가 없을 겁니다. 롱패딩이 유행할 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남녀노소 모두 롱패딩을 입었지만 그 다음에 롱패딩의 인기가 사그라들어 거리에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나가도 한국인은 옷만 보고 다른 한국인들을 바로 알아보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그 변화를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에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 즉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누구보다 민감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정작용과 끝없는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시킵니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모바일 기기 시장의 몰락을 예측했습니다. 모두가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폰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세계에서 압도적입니다. 새로이 출시된 반으로 접히는 핸드폰을 중국 제품들이 모방하려고 했지만 이미 질적으로 한국이 최고인 것이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은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되는데요.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선진국입니다만 일본 시민들은 아직도 컴퓨터 전자 문서보다 종이 문서를 선호하고 인터넷 뱅킹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합니다. 이처럼 일본 사람들은 변화에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보라매의 비행과 우상혁의 메달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이 둘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국민 정서와 국민의 노동과 소비가 기반이 된 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전투기 보라매와 우상혁의 메달은 국민인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작품들입니다. 우리의 걸작 보라매와 우상혁의 선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저는 호빵같이 더 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호빵튜브였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